자, 이번 시간에는 아까 전에 나왔던 그 엑스트라툴에서 어레이라는 거를 봤었는데, 간단하게 그 Y축으로 해서, 그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Y축으로 해서 위로 올리는 작업을 했었죠. 자, 이 어레이라는 녀석을 좀 그 잘 한번 써보면 어떤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어레이라는 녀석은 캐드에 있는 어레이랑 비슷해요. 캐드에 있는 어레이 반복 배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박스를 하나 넣어볼게요. 200에 200에 200짜리 박스를 한번 넣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자, 박스를 하나 놔보시고 가운데다가 실린더를 하나 놔볼게요. 자, 실린더를 하나 이렇게 놔볼게요. 자, 실린더를 하나 놓고 얘를 요렇게 뺑 둘러 넣어 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식당에 가보면 원형 테이블 같은 거 본 적 있죠. 원형 테이블. 자, 그걸 쉽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지금 뭐 이거는 모델링은 아니지만 일단 모델링이 돼 있다고 가정하고 의자와 원형 테이블 배치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지. 자, 어레이라는 걸 요걸 이용을 할 건데요. 자, 요거는 전부 다 리셋 올 파라미터를 눌러서 파라미터 전부 다 이렇게 바꿔주고, 어, 음? 파라미터가 지금 복사가 돼버렸네. 다시 실린더를 하나 놔주고, 자, 얘를 먼저 어레이를 해주기 위해서는, 자, 어레이는 지금 보면 여기 보시면은 X, Y, Z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어요. 인크레멘탈하고 토탈이 있습니다. 자, 인크레멘탈하고 토탈이 있는데 요 두 개의 차이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 먼저 하고, 자, 요거는 원형 테이블에 의자를 뺑 두를 때 쓰는 방법인데, 요때 쓰는 방법이 로테이트입니다. 로테이트예요. 자, 근데 인크레멘탈이라는 거는 가령 예를 들면은 Z축으로 몇 도씩 돌릴 건지예요. 뭐 30도씩 돌려서 하나씩 놔둘 건지고, 토탈이라는 거는 만약에 Z축에다 360을 넣고 10이라고 해놓으면 360도 안에서 10번 배치해라는 얘기예요. 토탈은 조금 더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직접 해보면서 설명을 할 건데, 자, 얘를 이 원에다가 맞춰서 로테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얘 그 기주모가 붙는 요 축 있죠. 피벗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 박스의 피벗을 얘 원한테 옮겨놔야 돼요. 그거는 여기 하이어라키의 피벗 부분에 있죠. 에펙트 피벗 논리를 킨 다음에 얘가 이렇게 활성화되면 얘를 가져다가 여기다 옮겨 놓으면 이 박스의 피벗이 여기에 붙어서 여기에 있어서 기주모가 여기에 붙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이 상태로 어레이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얘를 로테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로테이트를 하면 이렇게 돌죠.
자, 왜냐면 여기 축이 여기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옮겨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어레이를 해줘 봅시다. 자, 이쪽에서 뭐 17 이렇게 쳐보면, 프리뷰 눌러보면 이렇게 돼요. 자, 10개 17도씩 10개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0으로 다시 바꿔놓고, 자, 이쪽 화살표를 누르면 토탈로 내가 수치를 넣을 수가 있어요. 토탈을 360을 넣고 여기서 카운트를 10개를 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의자를 이렇게 배치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OK를 눌러주면 이렇게 되죠. 만약에 이 기준으로 안 옮기면 얘가 그냥 이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아요. 한번 보여줄까요? 자, 만약에 얘 기준호가 원래 상태대로라면 에펙트 피볼이 센터 투 오브젝트 하면 원래 위치로 돌아오겠죠. 이 박스의 가운데로. 이 상태에서 얘를 어레이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로테이트를 해도 여기서 이렇게 제자리에서 돈다는 얘기.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어레이를 가지고 재미있는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얘를 200에 200에 200짜리 박스를 만들었으니까 X축으로 220씩 10개를 한번 보내봅시다. 프리뷰하면 이렇게 되죠. 지금 얘가 왜 이렇게 되냐면 얘가 360도라고 돼 있기 때문에 360도 동안 10개가 복사돼서 가면서 X축으로 220mm씩 오른쪽으로 이렇게 복사되면서 여기가 로테이트 되는 거예요. 360도. 이거를 0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스케일도 여러분이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용을 하면 되게 재밌는 조형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2D, 1D, 2D, 3D가 있어요. 카피 인스턴스는 전에 한번 설명해줬죠. Shift 누르고 카피할 때 얘는 따라하는 거, 카피는 따라하지 않는 거, 원본을 따라하지 않는 거. 자, 2D에서 Y축으로 220 놓고 개수를 늘려주면 자, 이렇게 늘어나죠. 그 다음에 3D에서 Z축으로 220을 놓고 개수를 늘려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로테이트를 좀 줘볼까요? Z축으로 조금씩 돌아가게. 뭐 Y축으로 좀 돌아가게. 뭐 이런 식으로 로테이트를 줄 수가 있죠. 그럼 이런 형태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잡고
여기 유즈 섹션 센터라고 되어 있는 걸 요 아이콘으로 바꿔주면, 클릭하고 있으면 요게 떠요. 요걸로 바꿔주면 이렇게 얘네를 제각각 이렇게 회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로테이트 상태에서 요거를 바꿔줘야 돼요. 이거는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마다 다 요게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무브일 때 얘를 이걸로 바꿨다 그래서 로테이트도 이걸로 바뀌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또 별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보면 이렇게 기주무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이렇게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로테이트를 각자 로테이트를 돌리기 때문에 얘는 이런 어떤 모양이 되는 거죠.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 이 로테이트를 이렇게 할 때 애니메이션도 당연히 걸 수가 있겠죠. 오토키 가지고. 그리고 요거를 이용을 하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뻗나? 일단 오브젝트가 1000개나 돼요, 지금. 왜냐면 10개, 10개, 10개니까 오브젝트가 1000개나 돼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면을 다 잡고 브레이크라는 거를 해버리면, 잠깐만요. 1번 눌러서 점을 다 잡고 브레이크라는 걸 해버리면 얘가 다 면마다 다 따로따로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얘를 잡고 로테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로테이트를 이런 식으로 돌려보면 이 면이 따로따로 쪼개져서 또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걸 볼 수 있죠. 어레이와 이 면들을 이용을 하면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이런 비늘 같은 느낌이 필요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엑스트라 툴은 또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오토그리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구가 있을 때
오토그리드를 켜고 여러분이 이 위에다 박스를 그리면 이 표면에 맞게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특히 여기 큐브라고 되어 있는 거를 누르면 박스 같은 거를 그리면 센터에서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이 구의 곡면에 맞게 이 박스를 갖다 이렇게 그려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하나, 여기서 요 어레이 아이콘을 누르고 있으면 요게 또 아이콘이 하나 또 있어요. 얘는 스냅샷이라는 애인데, 얘는 애니메이션 관련된 애고, 자, 요거 스페이싱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스페이싱 툴이라는 게 되게 편하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라인을 이렇게 그려둔 상태에서 티팟을 하나 이렇게 놔볼게요. 티팟을 놓고 이렇게 티팟을 선택한 상태에서 오토그리드 끌게요. 티팟을 선택한 상태에서 픽 패스라는 걸 눌러서 이렇게 얘를 찍어주면 이렇게 붙어요. 팔로우라는 걸 눌러주면 얘 티팟의 이 주둥이가 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죠. 카운트를 늘려주면 이렇게 개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라인을 따라서 뭔가가 똑같은 간격으로 배치가 돼야 될 때 스페이싱 툴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반복 배치해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그 옵션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박스 형태의 건물을 만들 때는 유리창 프레임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윈도우를 써도 되고 이런 건물들을 본 적 있죠. 커튼월을 사용한 건물, 커튼월을 사용한 건물이라고 하면은 외벽을 전부 다 유리창으로 이렇게 만드는 건물들을 말을 하죠, 보통. 이런 식으로 커튼월 건물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굉장히 하기 쉽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라인을 하나를 맞춰서 똑같이 그린 다음에 렌더링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반복 배치해 주면 되겠죠, 프레임을. 자, 그런데 박스일 때는 이런 식으로 쉬워요. 근데 만약에 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런 곡면을 가진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자, 이런 경우에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 2번을 누르면 이 선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 선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에디트 폴리에 보면 이런 기능이 있어요. 링과 루프라는 기능이.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가로 세로선을 여러분이 따로 골라낼 수가 있어요. 기본 도형에 한해서.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프레임을 골라서 가로 프레임만 만들 수도 있고 세로 프레임만 만들 수도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재채기가 나와서. 이 전체를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보면 크리에이트 쉐입이라는 게 있어요. 크리에이트 쉐입을 눌러서, 지난번에 우리 난간 만드는 걸로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쉐입이라는 걸 눌러서 보면 얘가 쉐입이 이렇게 따로 빠져나와요. 자, 쉐입이 따로 빠져나오면 얘를 잡고 여기에서 이렇게 프레임을 줘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곡면이어도 여러분이 프레임을 되게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을 쓰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그 9에다가 해서 여러분이 실감을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조금 다른 걸 해봅시다. 지오스피어라는 걸 놓고, 자, 서울랜드인가? 과천에 있는 거. 거기에 보면 옛날에 레이저쇼 하던 구 모양, 그 오브젝트가 있어요. 철거했나? 약간 이런 모양이죠. 이 모양도 사실은 만드는 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요것도 요 비슷하죠. 예, 지오스피어라는 게. 자, 아무튼 요거를 프레임을 내려고 그러면 얘는 더 힘들겠죠. 보면 딱 봐도 힘들게 생겼죠. 자, 이거를 거기다가 FFD를 적용을 해가지고 형태를 변형을 한 다음에 한번 해봅시다. 간을 모델링 해버렸네. 자, 뭐 이런 식으로 형태가 변형된 게 있어요. 얘를 그냥 이거를 판때기로 만든다 그러면은 구조상 말이 안 되겠죠. 무조건 프레임이 있어야 되는 앤데, 얘를 에디트 폴리로 넘긴 다음에 선을 전부 다 잡고 컨트롤 A 누르면, 요거 엣지 누르고 컨트롤 A 누르면 전체 선택되죠. 그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쉐입만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크리에이트 쉐입 눌러준 다음에 여기서 Enable in Renderer, Enable in Viewport, 자, 요 두 개가 있는데, 이 뷰포트, Enable in Viewport는 뷰포트 상에서만 이 프레임이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고, 렌더링 걸면 안 나와요. 꼭 같이 체크해줘야 렌더링 걸었을 때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그 뷰포트에서 보기 싫다 그러면 요거를 눌러서 꺼주고 렌더링을 걸어도 렌더링에서는 나옵니다. 이렇게 체크가 돼 있으면.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프레임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프레임을. 스케치업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프레임을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특히 이런 곡면에다가 굉장히 힘들겠지만, 맥스에서는 쉽게 만들고 쉽게 이렇게 프레임까지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의 팁이고요. 자, 10분 쉬고 계속 할게요.